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아이온큐 양자 현장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 체드 사카기 클라우드 플랫폼 진행 사항을 직접 전했습니다. 실험과 학습용을 넘어 실전 업무에 쓸만한 몇 안 되는 플랫폼 가운데 하나라는 게 그의 설명인데, 5세대 시스템은 이미 가동 중이고 여러 6세대 시스템도 빌드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곧 켜질 예정입니다. 세대 하나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세대가 이미 조립되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속도는 하드웨어 회사에서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7세대죠. 그리고 체드 사캅은 아이온큐가 이미 공개한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밝힌 로드맵을 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준 발언인데, 이런 확인은 투자자들이 일정 지연 우려를 덜어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베스터 데이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작업 일부를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진진하다고 전했습니다. 템포 시스템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조립되고 있고 256 큐비트 C 제품도 실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품이 조립되기 위해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세대가 완성되기 전에 그 다음 세대까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개발 파이프라인이 끊기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자세한 업데이트는 이번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나올 예정이죠. 그리고 모더나 급등을 보면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인데, 모더나 주가가 하루 만에 177%나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임상 성공 이상의 반응이죠. 시장이 모더나를 코로나 백신 기업에서 mRNA 암치료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급등의 실제 배경입니다. 회사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순간 기업 가치를 매기는 기준선 자체가 새로 그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온큐도 이런 순간이 정말 있을까요? 첫 번째로 800개의 논리 큐비트입니다. 아이온큐가 공개한 공식 로드맵은 2027년까지 물리 큐비트 1만 개를 800개 논리 큐비트로 구현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오류 정정을 거친 논리 큐비트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걸 입증하는 문제죠. 이 검증이 통과되면 신뢰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되면 양자 컴퓨터라는 이야기 자체가 언젠간 가능한 기술에서 확장 가능한 컴퓨팅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제 양자 우위입니다. 신약 개발과 화학, 금융, 최적화 같은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빠르거나 정확하거나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대규모 실제 문제에서 검증되는 순간을 말하죠. 바로 이 순간부터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자 암호 회독의 현실화입니다. 비트코인과 금융 시스템을 포함한 기존 공개키 암호가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로 실제로 뚫을 수 있다는 게 구체적인 수준으로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양자 컴퓨팅이라는 걸 먼 미래의 기술로 미뤄두지 않고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할 국가 안보와 금융 인프라 문제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2030년 목표는 이것보다 훨씬 큰 물리 큐비트 200만 개, 논리 큐비트 8만 개입니다. 2027년 목표였던 논리 큐비트 800개에서 정확히 100배 규모로 뛰는 숫자인데, 모더나의 177% 급상승을 보면서 아이온큐에서 모더나의 임상 3상 성공에 해당하는 순간이 뭘지 묻는다면 답은 이 세 가지입니다. 800개 논리 큐비트와 실제 양자 우위, 그리고 양자 암호 위협의 현실화, 이 셋이죠. 모더나는 딱 임상 데이터 하나로 하루 만에 회사 정체성 자체가 다시 쓰였는데, 아이온큐도 이 세 이벤트 가운데 하나만 실제로 터져도 충분히 비슷한 재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 격차입니다.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 피마가 스위스 금융기관 60곳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포스트 양자 암호화 로드맵을 갖춘 곳은 8%뿐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72%였습니다. 핀마는 2027년 중반까지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하라는 시한도 함께 걸었습니다. 규제기관이 이렇게 구체적인 마감일을 못 박으면 금융기관들은 예산과 인력 배정을 실제로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감일이 없는 권고와 실제 시한이 걸린 요구사항은 조직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절박함 자체가 다르죠. 이 격차를 정면으로 다룰 자리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규제가 시한을 정해도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론까지 알려주는 곳은 드문데, 이번 행사가 그 역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규정만 던져놓고 알아서 준비하라는 식이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이 실제로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까지 다루는 자리죠. 오는 11월 12일 바젤에서 큐데이 바젤이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포티넷과 퀀텀 바젤 두 곳이 함께 주최하고 핀마와 마그로스 은행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미그로스 은행은
스위스 대형 유통기업 계열 은행인데 실제 금융기관이 규제당국과 나란히 등단하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나타냅니다. 아이온큐도 아이디 퀀티크와 아직 공식 프로그램은 없는데 행사가 막 발표된 참이라 명단에 바뀔 여지는 남아있죠. 지금 주주분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주주분들이 분석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분석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모든 정보와 시세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놨기 때문에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모두 확인 가능하며 공시 등 중요 내용 일정까지 연동을 해서 알람 기능까지 추가해 놨으니까 놓칠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뉴스까지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뉴스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아이온큐에 관한 모든 차트 분석과 수급, 펀더멘탈, 모멘텀 등 필요한 내용을 실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부족한 건 정보력이기 때문에 이 분석기 하나만 사용하시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죠. 이 분석기의 장점은 바쁘신 분들이 알기 쉽게 모든 종목에 대한 걸 분석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이온큐, 팔란티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상장된 모든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니까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시고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끝부분에 나오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와 팔란티어 플랫폼 비교를 해볼 텐데 두 회사 모두 국가안보와 상업적 이중용도 응용을 겨냥한 전문 플랫폼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분야에서,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AI 분야에서 각각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양쪽 다 미국 정부와 국방관계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더 넓은 생태계로 확장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 소프트웨어 모델을 몇 년 앞서 세웠고 아이온큐는 양자 분야에서 비슷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아직 초기 고성장 단계에 있는 프론티어 양자 플랫폼입니다. 컴퓨팅과 네트워킹, 센싱, 보안, 제조 역량을 조립하는 중인데 팔란티어는 이미 검증된 기업 국방 견인력을 갖춘 대형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둘 다 정부 계약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 가시성과 진입 장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회사 모두 국방부와 백악관, 여러 정부 기관의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고 미국의 우방국과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죠. 실행 방식은 다르지만 관계 중심이란 점은 같은 방향입니다. 정부라는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할 때는 기술력만큼이나 신뢰관계가 오래 걸려서 쌓이는 자산인데 두 회사 다 이 자산을 핵심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약 하나를 따내는 것과 매년 계약을 갱신할 만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아이온큐는 2025년부터 26년 사이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파트너십으로 풀스택 플랫폼을 구축을 앞당겼죠. 미국 제조를 위해서 18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인수가 대표적이고 샌디아 국립연구소, 앤드릴과 맺은 국가안보 양자 응용 양해각서, 다르파 수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팔란티어는 주로 자체 플랫폼 혁신과 육군 엔터프라이즈 협약, 메이본 확장 같은 단연 계약, 대형 상업 고객 확보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이온큐가 사들여서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팔란티어는 직접 키워서 넓히는 방식이죠. 매출 구조도 각각 단계를 반영합니다. 회사가 걸어온 길이 다르니 지금 보이는 숫자의 성격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이온큐는 인수기업을 통합하고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낮은 기저에 의해서 세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훨씬 큰 규모에서 높은 두 자릿수 성장률과 탄탄한 가시성을 함께 나타내죠. 맥킨지는 양자 컴퓨팅이 2035년까지 최대 2조 7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최근 이 전망을 인용하면서 수혜주 5곳 가운데 아이온큐를 꼽는 분석도 나왔는데 이 정도 규모의 시장 전망이 개별 종목 추천의 근거로 계속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컴퓨터 칩 대신 포집된 원자를 써서 문제를 훨씬 빠르게 푸는 방식이죠. 반도체 칩 자체를 안 쓰고 완전히 다른 원리로 계산 자체를 해내는 것입니다. 이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라는 3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근권을 팔고 있고 미국과의 계약도 맺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양자가 언젠가 실용화되길 기다리는 사이 아이온큐는 오늘 이미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큐비트 숫자만 보신다면 다음 돈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컴퓨팅이 연구실을 넘어 실제 인프라가 될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통 병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2026년 IEA 최신 보고서를 보시죠. 2025년 전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1년 만에 17%가 늘었고 AI 중심 데이터 센터는 무려 50%나 폭증을 했습니다. GPU를 더 꽂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전기를 렉 안까지 얼마나 작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넣느냐가 다음 경쟁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자료는 더 직접적입니다. 다음 세대의 AI 렉은 1메가와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존 54V 구조를 그대로 쓰면 한 렉의 구리만 최대 200kg, 전력 선반은 최대 64렉 유닛을 필요합니다. 계산 장비를 넣어야 할 공간이 전원 장치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2027년부터 데이터 센터의 전력 구조를 800V 직류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00V를 GPU가 쓰는 낮은 전압까지 내리려면 전기를 덜 버리고 더 빠르게 바꾸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존 실리콘보다 중요도가 커지는 소재가 지라갈륨 GaN과 탄산규소 SiC입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 두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미국 상장사가 있습니다. 회사 자료만 보고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른 증거를 갖고 왔는데 엔비디아가 공개한 800V 생태계의 실리콘 파트너 명단에 이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GTC 2016에서 800V를 6V로 한 번에 낮추는 20kW 보드를 공개했습니다. 목표 피크 효율은 97.5%, 그리고 250kW급 고체 변압기까지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 회사는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미국 내 지혜인 개발과 생산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목표 생산 시점은 2026년 후반입니다. 엔비디아의 2027년 800V 본격 전환보다 앞서 양산 기반을 맞추겠다는 일정입니다. 기술 발표가 실제 납품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할 구간이 바로 지금부터인 이유입니다. 현재 이 종목은 52주 고점에서 크게 내려왔고 결국 확인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양산 일정, 그리고 800V 고객 인증, 그리고 고전력 부분의 매출 전환입니다. 그리고 종목과 AI 분석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는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며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800V 전력 반도체 핵심 종목 받기와 AI 분석기 무료 신청 체크 후에 전화번호 작성해 주시고 제출하기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